네, 이어서 연결고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했던 미국 증시가 국내하고는 어떻게 또 연결될 수 있을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안타증권의 송태훈 과장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과장님과 첫 번째 연결고리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첫 번째 주제, 나스닥 얘기해야 되죠. 3%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걱정이 있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됐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나스닥 3% 상승이 나왔는데, 시간의 시장 이렇게 되면서 빚을 좀 바라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오랜만에 한 3%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장중에 보게 되면은 거의 4%에 가까운 상승이 나오긴 했었었는데, 장 후반 가면서 역시나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우려가 약간 있었기 때문에 상승폭을 일부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셀 2000 지수도 보게 되면 한 1.8%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 빅스 지수를 보게 되면 한 5%가 감소한 29.99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워낙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높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식 포지션을 줄였었고,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완화되다 보니까 그만큼의 주식 포지션을 좀 채워 넣었다. 요 정도로서만 해석을 하시는 게 더욱더 맞을 것 같고요. 어제 사실상 경제 지표 관련돼서는 그닥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관점으로서 넘어가는 모습도 나왔다는 점까지도 한번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마이너스 1.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1%를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었고 4분기 때 6.9%의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소 충격적인 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역 적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역 적자로 인해서 한 3.2% 정도의 이 GDP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많은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월가에서는 이러한 이제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판테온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치는 소음에 불과하고 시그널이 아니다. 그 경제는 침체로 빠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캐피탈 이코노믹스에서는 1분기 성장률이 깜짝 둔화하기는 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연준의 5월 50bp 금리 인상을 막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경제 지표라는 이런 부분이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이 경기 침체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통화 정책이 속도가 늦어지게 된다는 이러한 이제 메커니즘은 돌아가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는데, 어제 미국 10년 국채 금리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5.32bp가 올라온 2.865%로 마감이 됐다는 점에서 감안하여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이 잘 들어맞았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 수요일 장 마감한 이후에 이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시간의 흐름이 너무나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돼서도 판 관련돼서 가장 적게 오른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였었는데 한 2.2%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되고, 가장 페이스북을 제외한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이 넷플릭스였는데 한 5.8%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17%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를 하회하기는 했지만 EPS가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1위 활성화 사용자 수가 예상치보다 상당히 더욱더 잘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월가에서 이 평가하는 거를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에버코어를 보게 되면은 강력한 활성 사용자 수 증가세를 기록한 우수한 실적을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투자 전망을 낙관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요소를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불확실한 요소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애플의 이 광고 정책 변화된 부분하고 인스타그램의 릴스가 수익화 개발 모델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틱톡의 경쟁 우위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는
있다는 점이 상당 부분 어떻게 이제 페이스북이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주가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가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었었는데 이 목표 주가를 350불에서 325불로 하향 조정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즉 실적에 대한 부분은 컨센서스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좋게 반영을 하기는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시킨다. 이것은 상당히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가 됐을 때는 결국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은 페이스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도 나타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반도체 관련된 섹터를 보게 되면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58%의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게 됐었고, 뭐 엔비디아 7%, AMD 5%,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5%의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반도체 관련돼서는 일단은 실적 발표한 기업이 퀄컴이었었기 때문에 퀄컴의 내용을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이 퀄컴이 한 9%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 관련돼서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부분이 있었었고 전년 대비 41%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실적적으로 우수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역시나 웰스파고가 많은 실적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목표 주가를 하향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11%의 상승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제프리스에서 결국 이 경영진의 가이던스의 하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105불에서 95불까지도 하향 조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 일단은 주가에 대한 상승 부분 계속적으로 이어지지만 추가적으로 많은 부분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한번 감안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어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 중에서는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었고 그런 부분이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잘 맞아들여졌던 부분이 많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실적 우려가 해소된 만큼만 올랐다. 너무 또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국내랑은 어떻게 관련을 짓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전일 국내 시장의 흐름 변화가 이어질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국내 시장을 보게 되면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상당히 많은 다른 흐름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섹터별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전 주도주 섹터였었던 인플레라든지 IT, 2차전지에서는 조정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전통산업 혹은 소외산업이었던 건설, 자동차, 화학, 화장품, 바이오 쪽으로 수급에 대한 이동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런 흐름이 오늘도 계속적으로 이어질지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빅테크 이제 시간의 이 실적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빅테크 시간에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실적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욱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은 두 번째 연결고리 주제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실적에 대한 슈퍼위크, 아마존과 애플이 실적을 시간 외에서 좀 발표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존 실적 발표하고 시간에서 9.8% 정도 하락을 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서 한 4% 정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일단 아마존 수치를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왜 이러한 현상이 나왔는지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재료에 비에 대한 부분을 판가에 전가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직원이 160만 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건비 급등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리비안 평가 손실이 상당히 좀 많이 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76억 불 정도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EPS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리비안의 손실분이 많은 부분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AWS인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 37%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서 선방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가 섞인 부분은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지난 컨센서스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보다 다소 낮추게 제시를 했다는 부분이었었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것보다는 프라임데이가 5월달에 있었었는데 5월달이 예정이었었는데 7월로 연기가 되게 되면서 이러한 매출 가이던스가 2분기가 조금 낮아지게 되고 3분기 때가 다소 조금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 마감한 이후에 이 아마존의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은 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존이 한 10%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이 지수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한 1% 정도의 이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한국 시장에 많은 부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실적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수치만 놓고 보게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컨센서스를 대부분 상회를 하게 되고 핵심 세그먼트 사업 부분에서도 대부분 컨센을 상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간에서 사실 플러스를 기록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상하이의 락다운으로 인한 공급만 차질 영향이 1분기보다는 2분기 때 더욱더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간에 4%까지 밀리게 되고요.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빅테크 모든 기업들의 이 시간의 시장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게 되고 이러한 부분이 국내 지수에 오늘 영향을 아침에 미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 애플도 전망 쪽에서 약간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간에 부진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애플 관련된 종목들 연결해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애플 관련된 종목들은 어제 국내 시장에서도 좋지 못했습니다. LG이노텍 그리고 BH 모두 다 실적에 대한 부분을 잘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역시나 2분기 상하이 락다운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에 대한 부분이 어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소 주가의 흐름이 안 좋게 미칠 영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LG이노텍이라든지 BH가 주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관망으로서 대응하시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자는 관점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